데모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지급을 하니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지금 이제 그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할 당시에 농민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데모했었어요. 네, 그때 뭐 심했죠. 예. 저때 홍콩까지 가갖고 했었다니까요. 홍콩까지 가서 불지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화끈한 줄 알았는데 대부분 화끈하게 안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통과된 게 농어촌 특별세인데 그걸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매기냐고. 부동산 사는 사람한테 왜 매기냐고. 그렇죠. 대한민국만 증권거래소도 있고 주식 양도세도 있어요. 주식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지금 증권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만 있거든요. 네. 반면에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양도세는 없이 다 거래소로 되어 네.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과세 체계하고 전반적인 과세 체계하고 다 이제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세율이 이 증권거래세만 있는 나라의 세율이 중국이 0.1, 대만이 0.15, 홍콩 0.1, 태국이 0.1, 싱가포르가 0.2%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앞으로 25년 되면은 이제 거래세가 0.15%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0.15% 떨어져 봐야 그냥 대만 수준이에요. 네, 그래도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에요. 네. 아니 어차피 지금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높은 세율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세금을 하나 더 얹냐고. 사실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중과세죠 이게. 이중과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중과세가 아니고 삼중과세라니까요. 이게 그 건보료 때문에. 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인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서 사실 이거 이 양도세를 넣으면서 거래세는 없애라. 예. 이게 또 취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또 안 됐어요. 원래 그 처음 나온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이제 우리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로 가야 되니까 거래세 없애겠다. 양도세만 하자 했는데 거래세를 왜 못 없앴냐 하면 금투세하고 도입하고 무관하게 거래세는 0.15%로 인하되는 걸로 잡혀 있고요. 왜 이러냐? 글로벌하게 0.15가 높은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금투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0.15%까지 낮추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0.15%로 낮아지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그래도 뭐 어차피 5천만 원 못 넘어갈 거니까 거래세가 줄어들게끔 금투세가 도입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건 법 다 통과돼 갖고 0.15% 가는 것까지는 다 예정이 돼 있는 거,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이 0.15%도 없애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왜 못 없애냐? 코스피의 경우에 이 0.15%는 거래세는 빵이고 농어촌 특별세가 0.15%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농어촌 특별세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금투세를 거래세를 못 없애는 거예요. 네.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생겼냐? 이게 1994년에 생겼고요. 여기 이제 밑에 낡은 세금 농특세 또 10년 연장 특급도 못 건드린 여야정 해서 네.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0년 한시로 도입한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가 어디에 가세가 됐냐면은 지금 주식 거래할 때 네. 0.15, 그다음에 부동산 취득할 때 네. 취득세 얼마죠 지금? 지금 뭐 이제 3.3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게 그 면적이 또 큰 집을 살 때는 또 이게 붙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돼서 이제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세계 관세를 다 이제 철폐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진짜 94년 당시에 당장 이제 그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럼 농민들 피해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세금 만들어 갖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제 세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어촌 살리는데 이제 뭐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좀 참아라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우리가 한 10년 정도는 지원을 지원하겠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거 10년을 지원을 하는 그 대상이 그러면은 그 우루과이 라운드 통과에 따른 혜택을 보는 데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정의롭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수출 기업한테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인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를 사실 물려야 네. 정상이다고요. 그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네. 그런데 왜 법인세 못 물렸냐? 재벌들이 정치자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 만만한 개인들한테 주식이랑 부동산에 매긴 거군요. 예. 그래서 만만한 개인들한테 주식이나 부동산에 매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10년 한시여서 예. 이거 저도 기억나는데 이게 예. 이제 30년 차 됐을 때 이제 예. 그만하자고 이제 말 하려다가 예. 바로 연장.
30딱 됐으니 그만하자. 이제 다 했잖아. 아니 지금 농촌 가면 사람 안 산다고. 네. 지금 어촌에 누가 사냐고 이거 없애자고 했는데 얘들이 또 정치단체들이 또 우시우시 해갖고 이제 뭐 정치 자금 주고 또 한 잔씩 하니까 사바사바 해갖고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네. 작년 11월에 다시 10년 연장 통과됐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규모가 6조 8천억이에요. 예, 원래는 3천억이었거든요. 네. 지금 6조 8천억이라니까. 와, 이 6조 8천억이 지금 근데 이게 또 특별세여가지고 예, 다른데 예. 쓰지도 못하잖아요. 다 이제 쓰지 못해요. 그냥 농어촌 특별세니까 농어촌 발전을 해갖고 6조를 일단 보내는데 네.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서 주고 아무나 막 갖다 쓴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거래세가 못 못 쓰는 없어지는 거죠. 예. 아, 미쳤죠 이게. 이게 너무하잖아요. 진짜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거둘 수는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득을 보는 데서 걷어서 예, 이제 뭐 예, 피해 예, 보는 예. 데 주는 거는 그렇습니다. 뭐 명분은 예. 맞을 수 예, 있는데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금수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불이한 세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세 형평이나 조세 정의나 이런 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징세 당국의 편의를 위해 갖고 개인들을 이제 약탈하고 갈취하는.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면 공제가 돼야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예. 이걸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정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데모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지급을 하니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지금 이제 그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할 당시에 농민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데모했었어요. 네, 그때 뭐 심했죠. 예, 예. 저때 홍콩까지 가갖고 했었다니까요. 홍콩까지 가서 불지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화끈한 줄 알았는데 데모도 화끈하게 안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뭐랄까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데모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어갖고 그래서 통과된 게 농어촌 특별세인데 그걸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매기냐고. 부동산 사는 사람한테 왜 매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이 내는 구조인데 잘못된 거예요. 네. 양도소득세를 지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취득세는 줄여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지금 취득세는 뭐 13.4%까지 냅니다. 예, 그거 미쳤다니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제 난리 부르스나고 막 난장난 게 그런 이상한 세금 체계가 이게 시장을 교란한 이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들 겪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쟤들이 다시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고. 한번 당했으면은 좀 정신 차리고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여기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제 일문일답식으로 이제 좀 친절하게 나온 그런 자료예요. 배당 소득에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되어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파생결합 증권의 이익, ELS, DLS, ETN, 뭐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거, 이제 선물 옵션은 10%다가 이제 22%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이제 큰일 난 거고.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입니다. 네. 공모펀드, 사모펀드, 특히 사모펀드가 여기 해당되겠죠. 이익이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서 배당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 배당소득세가 돼서 이게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갖고 최고 49.5% 내드는 사람들이 네. 이거 바뀌면은 분류과세가 되니까 3억 이하는 22%, 3억 이상은 27.5%로 드라마틱하게 과세되는. 결국 이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만 들여다봐도 민주당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네. 얘네들한테 정치 자금 많이 받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분류과세 쪽,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이제 신고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내가 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고 금융 관련해서 ELS든 ETF든 채권을 사든 채권형 펀드를 하든 주식형 펀드를 하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 그다음에 선물 옵션 투자를 하든 예금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을 내가 뭘 하나도 변액연금 보험을 하든 뭘 하나도 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귀찮아지네. 상당히 귀찮아지죠. 네. 세무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예. 홈택스 해갖고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네. 못해 안 된다고. 까딱 잘못해갖고 숫자 잘못 넣으면은 당장 가산세 폭탄 막는다고. 네.
차라리 그거 갈 바에 이제 세무사 해갖고 뭐 몇십만 원 주고 신고하는 게 편하죠. 그러게요. 세무사면 신났지 뭐 저거. 예. 대개 경우는 못 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겠죠. 예, 넘어가신 분들은 어이씨 그 세금을 무서워 어떻게 그걸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부작용이다. 예, 그거 하기 힘들어서 도저히 힘들고 세무사 찾아갖고 이제 맡기는 것도 막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제 안 받으면 되죠. 공제를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금융회사에 원천 징수 의무가 25년 생겼다는 거예요. 네. 원천 징수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거 지금 저기 미국 주식 우리가 저 소득 신고해서 다 세금 내잖아요. 젊으신 분들 이제 뭐 세무사 쓰는 분도 있고 자기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원천 징수를 얹고 이거를 이제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단지 징세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과세 하는 거는 사모펀드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참 뭐랄까 예. 국민들을 위하는 거라는 느낌이 뭐 잘 안 들긴 하는데 전혀 안 들죠. 네. 전혀 안 들죠. 예, 말씀드린 게 상속세 얘기 이제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금 더 새로 좀 내용이 있어갖고 네.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개월 전에 아마 2월 8일인가 그때 이제 풀 버전이 올해 2차 전지를 이끌 종목은 이것입니다. 해서 이제 부익남 TV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초대해 주셔갖고 이제 찍었던 네. 이게 32만 뷰가 나왔어요. 네. 뷰도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한 내용이 이제 이 상속세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상속세가 한국 주식 발목 잡는 이유. 요것도 한 9만 회 정도 네. 지금 나와서 이거 덕분에 사실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게 됐고 이제 뭐 댓글 보면 병원 생활 1년을 누워서 배터리 아저씨 강의 듣는 재미로 우울증 없이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좀 보람 있고 예, 네, 좀 그렇죠. 이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고 네. 밑에 이제 박 작가님의 탁견에 폭풍 공감합니다. 박 작가님의 애국적 의견, 고견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상속세 개혁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상속세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패부 깊숙이 와닿게 되는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 작가님 상속세 관련 너무 좋은 말씀 모든 국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동의하고 실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60% 되게 높고 이게 안 낮아지는 게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사모펀드 관계 있어요. 이것도요. 예, PF 애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사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그 저기 뭐죠? 그거 37. 예. 네. 손톱깎이 회사나 이제 유니더스 콘돔 회사나 그다음에 나겐낙 같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이제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이 과다한 상속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모펀드에 팔잖아요. 네. 사모펀드는 얘 거를 사와야 자기들이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모펀드 애들이 막 로비를 해갖고 상속세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게 특히 주식의 상속세가 60%가 유지가 되게 네. 정치권들은 지금 작업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 대주주 상속세 뭐 60% 65%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예. 이건 사실 뭐 회사를 잘 키워서 예. 국가한테 주라는 정도의 세금인데 국가한테 주기 싫으면 지금 넥슨은 그래서 국가에 가 있잖아요. 네. 60% 해갖고 그런 식으로 국가에 가기 싫으면 사모펀드 미리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모펀드가 이제 갑의 위치에서 그런 열심히 진짜 이 산업을 일궈갖고 이제 막 이만큼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말년에는 결국 사모펀드한테 싸게 넘기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좀 해소를 해야 그래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 이제 연결된다. 이제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제가 이제 그때 1월 13일인가 이제 그 국민과의 대화회 때 이제 그 상속세 말씀을 하시면서 금융업계에 이제 관련되신 분들이 여론 조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 좀 네. 부탁을 하셨어요. 좀 부탁 좀 드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아서 열심히 이제 상속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려고 이제 부익남 와서 이제 방송도 했고 우리 이제 부익남 채널에서도 이제 많이 좀 애쓰셔갖고 이 상속세 얘기는 지금 서서히 좀 수면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지금 되게 핫하게 지금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깨우치셔서 알게 되셔갖고 야 이거 천하약법이구나 이제 여론이 되게 뜨겁고요. 상속세는 이제 물밑에서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다. 이제
그래서 이 상속세는 사실 이게 뭐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고 예. 하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실익이 없고 예. 손해가 되게 크다라는 예. 거를 아시는데 이제 좀 잘 관심도가 좀 낮으신 분들은 아니 그거 왜 깎아주냐, 예. 뭐 그거 깎아줘서 뭐 부자들 돈 벌게 해주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세금이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쓰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고 이래야 주인이지. 네. 금투수 얘기하면은 야 너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아무런 이제 비판 없이 이런 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이제 누가 얘기 꺼내면은 왜 부자감세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네. 고쳐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OECD 국가 실질 상속세율을 보면 일본이 11%고요. 한국은 60이에요. 60%입니다. 프랑스가 11.25%고 미국은 40%좀 높은 편인데 네. 대신에 미국은 부부 간의 상속세가 없고 부부 자녀에게 각 1,170만 달러까지 증여세가 면제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늘어갖고 이게 300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300억까지는 세금 안 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게 물가랑 연동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4년인가 23년 전 거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갖고 네. 원래 상속세가 이제 1년에 한 1% 미만 이렇게 내다가 그게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24년 전에 비해서 이제 재산이 개인 평균 재산이 3배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 갖고 이제 구간을 3배로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대로 둬가지고 그렇죠. 지금 4.6%가 상속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상속세가 이제 부자가 상속할 때 세금 좀 내고 상속해라 하는 그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약간 좀 꽤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 부부간 상속세가 없어야 됩니다. 네. 아니 사실 내 돈이 네 돈이고 내 돈이 와이프 돈이고 와이프 돈이 내 돈이지.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요즘에 어떤 여권 신장 이런 거랑도 아주 안 맞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진짜 돈 벌어갖고 버는 쪽쪽 와이프 갖다 주고 싶은데 상속 증여세 때문에 못 갖다 준다니까. 그렇죠. 6억이잖아요. 한도가. 6억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일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일본도 세율이 55%지만 실질 세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 실질 세율은 11%밖에 안 됩니다. 비상장 기업은 80% 납세 유예를 해주고 5년 지나갖고 이제 조건을 충족을 하면 면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네. 우리만 60이라니까. 60%면은. 예, 영국은 지금 20%입니다. 실효세율이. 네. 상장 주식은 50%, 비상장 주식은 100%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20%인데 이 영국이 상속세를 없애려고 해요. 네. 상속세 없애는 지금 이제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중에서 지금 20개국 그러니까 53%가 상속세가 폐지된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겁니다. 네. 상속세 폐지는. 71년에 캐나다, 79년에 호주, 80년에 이스라엘, 92년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멕시코, 2005년에 스웨덴이 폐지가 된 거고요.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2008년도에 폐지되고 지금 한국의 부자들이 상속세 무서워서 싱가포르를 이민가는 네, 많이들 가시죠. 2014년에 노르웨이, 체코 이렇게 다 폐지가 되고 있는데 폐지 행렬에 다 동참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게 다 캐나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웨덴도 그렇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이상향으로 얘기하는 나라잖아요. 네. 이제 서구식 뭐 북구 삼민주의 복지 국가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 복지 국가 애들이 지금 세금 없다니까 상속세가. 이것도 쫓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를 논의를 해야 돼요. 건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얘기하면은 아니 왜 재벌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냐라고 이제 쌍욕부터 받고 들어오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로벌한 이제 이런 트렌드가 다 이고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의 진선중 의원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MBC 100분 토론이나 이제 KBS 뭐 시사 토론 이런 프로 해갖고 자꾸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서 국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토론을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세금이나 이런 이제 국가 지정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영국이 지금 상속세 감면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2022년 10월에 취임한 리시 수넥 총리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도 분이에요.
것 같은데 상속세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으로 보면 상속세 감면 효과를 추정해 보면은 영국의 경우 재정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총수요 진작책보다 1.5배 이상 성장률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루카스라는 분이 뭐 노벨 경제학상 탄 분이에요. 네. 경제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런 효과 있대잖아요. 없애자고 우리도. 그러니까 그 세금 걷는 거를 뭐 다른 식으로 걷어도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걸 예, 굳이 예. 이렇게 상속세로 뭐 60%를 걷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론하자고. 토론하자고 건전한 토론회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상속세 감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60% 되니까. 네. 독일이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35에서 30%를 한 차례 더 인하했고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55에서 40%로 대폭 내렸고 네. 일본은 55%로 최고세율이 높지만 이 가업 상속하는 분들한테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이 상속세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속세 개편안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게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정서법의 눈치를 보기 바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너는 친재벌 편이냐 재벌의 네. 주구냐 아니 왜 저기 정의선 상속세를 네가 걱정해 주고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그런 식으로 불건전하게 나오지 말고 좀 이제 지성인데 지성인으로 네. 좀 논리와 이제 이성으로 좀 이제 이 뭐랄까 좀 건설적인 좀 토론을 좀 하는 이런 게 좀 이제 상속세 문제 관련해서는 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금투세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투세든 뭐 상속세든 뭐든지 간에 결국에 취지가 좋은 거랑 예. 실제 현실에 적용되는 것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또 바꿔야 되는 것이 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그 재경부나 아니면 이제 그 저기 금감원, 금융위 이런 쪽에 이제 가 있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미치는 줄 알았대요. 이런 이제 경제 원리 뭐 이런 이제 디테일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개혁 과제니까 밀어붙여 너네들은 우리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긴 하는데 빤히 파국이 보이는데 들어줬더만 결국 파국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고치고 예, 또 예. 이제 문제가 생길 것들은 미리 또 예방도 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자꾸 이제 맡아도 해갖고 나쁜 사람 이제 몰아붙여서 파묻지 말고 네. 금투세도 그렇고 이제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시장을 좀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좀 상황이어갖고 네. 급한 건 사실 금투세 이거 좀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빨리 결정을 해야 네.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 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네.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이제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지금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 증시는 다 좋아요. 네. 미국은 거의 뭐 정고점 부분에 지금 다 다다라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만 지금 상승 대열에 지금 소외돼 있거든요. 금투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네. 뭐 말씀하신 김에 그럼 여쭤보면 이 예. 금투세라는 게 결국에 지금 뭐 내년에 적용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적용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유예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민주당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다 여론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금투세 관련된 여론이 되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폐지보다는 유예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당대표 같은 경우에 되게 좀 실용적인 분이에요. 또 주식 투자를 또 잘하신 걸로 예, 알고 잘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비해 갖고는 이제 뭐랄까 그런 운동권적인 이념이나 이런 데에 좀 이제 매몰돼 있는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열려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특히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과거에 또 많이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식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22대 이제 국회 5월 30일 아마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국회 개헌하고 하면은 이제 좀 민주당에서 좀 의견을 모아갖고 좀 유예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제 쌍욕도 좀 하고 이제 데모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해야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지금 금투세 영향이 가장 지금 이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해 갖고 이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은 25년 되기 전에 한번 팔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같으면 25년 발생한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정상인데 전산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5년 이후에 파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사서 지금 이제 잘 사갖고 10배 올랐어요. 10배 올라갖고 한 뭐 10억 이익 나 있는데 이게 25년에 팔면 25년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야 정상인데 전산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동안 10억 번 거에 대해서 바로 세금 매긴단 말입니다. 10억이면 27.5% 35%니까 3억 5천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어떤 미친 놈들이 그냥 들고 있다가 3억 5천 세금 맞겠습니까? 올해 연말에 팔겠죠. 연말에 되기 전에 팔겠죠. 그런 매물들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예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제 그동안 좀 주식 안 하고 좀 이제 그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이제 장롱에 박아뒀던 돈 다시 꺼내갖고 들어가지 할 거 아닙니까?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이제 혜택을 주게 될 거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누가 이제 제일 좀 시급하냐면은 대주주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배당 많이 못 해주는 게 배당하면 자기 49.5 맞으니까 그렇죠. 이제 개인주들은 이제 뭐 14.5, 15.4%. 예, 15.4%면 내고 땡이지만 나는 받으면 49.5인데. 아이고 배당 받고 싶겠냐고. 근데 이제 그거를 분류과세로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코리아 밸류업하고 엮어갖고 해주면은 당연히 배당을 더 많이 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당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제로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016년에서 2018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에 걸쳐 갖고 이제 고배당 주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다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이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꼼한 사람들은 다 옛날에 그런 선례도 있었던 거 다 알 거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저피배열 주식들, 백날 저피배열 주식들 올리는 게 밸류업이다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그 저피배열 주식들 배당 많이 주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저피배열이 해소가 되는 이런 구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그 주가 올라가는데 지금 사실 금투세가 결정적인 지금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고 금투세가 해결되면 주가가 상승 이제 기폭제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뭐 대주주 지분이 좀 많은 그런 주식들 뭐 그런 곳들인데 또 현금 부여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배당이 만약에 분류가 되면은 좀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거 한시적으로 해줄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좀 현금 좀 챙겨놔야 되겠다. 대주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되면은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주식들 주목해라. 이제 그 추천주 나오고 가겠죠. 뭐 그런 것도 다 올라갈 것 같아요.